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확률의 뜻과 그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확률의 뜻을 배우기 이전에 그 용어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와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실험하거나 우리 그 관찰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조건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일한 조건 내에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동일한 조건, 같은 조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주사위가 있으면 주사위 6개의 면 중에서 어느 한 면만 더 깎여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6개의 면이 동일한 조건 내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하다. 이렇게 그러한 조건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표본 공간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행하는 공간 내에서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사건은요, 그 표본 공간 내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해당하는 확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집합만 얘기하면 돼요. 자, 근원 사건이라는 건요, 표본 공간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얘기합니다. 1, 하나, 2, 하나, 3, 하나. 그러니까 원소 한 개짜리인 집합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세 개의 숫자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지금 2개를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시행에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을 구해주세요. 지금 만든 수가 짝수인 사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자리를 뽑아 2개를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2, 그리고 13, 그 다음에 앞자리가 2일 수도 있잖아. 20. 근데 중복을 허락하여 라고 얘기를 했네요. 중복을 허락한다고 하면 11도 가능한 거지. 그 다음에 21, 22, 23 이렇게. 또 이번엔 앞자리가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31, 32, 33 해서 총 몇 개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총 9개. 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만든 수가 짝수인 사건을 구해주세요 이랬어. 짝수이려면 우리가 지금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1의 자리 숫자가 짝수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2,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32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만든 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서로 다른 사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1, 22, 33을 뺀 나머지 친구들만 써주면 되지. 12, 13, 21, 23, 31, 32 여기까지만 6자리 써주시면 돼요. 자, 만든 수가 30 이하인 사건을 구하래. 3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11, 12, 13, 21, 22, 23 총 6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그 이름들을 알아볼 건데요. 합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 합집합 결국에는 우리가 그 표본 공간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집합적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들의 모임은 결국에는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또는의 의미는 합집합의 의미가 있었죠. 자, 곱사건이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고,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and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로 표현하면 돼요. 자,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A 교 B가 공집합이에요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이럴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이 배반 사건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요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아닌 나머지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A가 일어나지 않은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요. 그걸 여집합과 같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표본 공간 S 1, 2, 3, 4, 5, 6, 7, 8, 9, 12까지 있습니다. A는 4, 8, 12고요. 그 다음에 B는 2, 5, 8, 11, 그 다음에 C는 5, 10, 그 다음에 D는 1, 2, 11,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모두 구해주세요 이랬어. 자, 그럼 여기에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어떤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이 뭐가 돼야 된다? 공집합이 되는 그러한 친구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봤더니요. A하고 B를 봤어. A하고 B를 봤더니 이때 A교 B는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C를 봤어, 쌤이. A하고 C를 봤더니 A교 C를 해봤더니 지금 4, 8, 12랑 5, 10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공집합이 있네요. 그래서 서로 배반 사건인 사건 하나 나왔습니다. A와 C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엔 A하고 D 찾아볼게. 자, A하고 D 찾아보면 A와 지금 D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누가 있냐면 12가 있습니다. 12. 그래서 얘도 공집합이 아니에요. 12.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에 대해서는 다 했으니까 B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B하고 C. B하고 C 봤더니 공통 원소가 뭐가 있나 봤더니요. 교집합했을 때 5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 아니지요? 자, 그럼 BD 가보도록 할게요. BD. B하고 지금 D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여기에서 2가 똑같이 있어요. 11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도 있고요. 지금 11도 있어요. 라고 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C하고 D 한번 봐볼게. C 교 D를 구하면요. C하고 D하고 여기에서 드디어 지금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을 모두 구해주세요 이랬으니까 우리는 A와 C, 그 다음에 C와 D 이렇게 써주면 돼요. A와 C, C와 D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확률의 뜻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을 내가 수로 나타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지금 PA, 그래서 확률의 영어 앞글자 P를 따서요. PA라고 할 거고요.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의 눈이 총 6개가 있지요. 6개의 눈 중에서 3이 나올 확률 이러면 전체 다 동일하니까 6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6가지였지. 그 6가지 중에서 3이 나올 확률 이러면 6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러면 6분의 3, 즉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 S 전체 집합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수학적 확률을 구해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해왔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주로 다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게 무한히 많이 시행되면 서로 같아진다의 의미까지도 배울 겁니다.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요,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우리가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을 한없이 n을 무한대로 막 가. n을 무한대로 막 보낸다라는 의미 자체는 무한히 많이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상대 도수의 값이 결국에는 확률 P에 가까워지는데 이제 이 P를 사건 A에 대한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정말 6분의 1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수학적 확률로 6분의 1일 거야 라고 배웠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시행을 해봤을 때 4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한 20번을 해봤어. 20번을 해봤더니 4가 더 많이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20번의 시행으로 우리가 그 확률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치? 20번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이 시행을 해보는 거야. 1000번, 10,000번. 당연히 우리가 직접 다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만 번 우리가 시행을 했을 때 그게 결국엔 수학적 확률이랑 동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명의 학생 가은, 나은, 다은, 라은이가 있습니다.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가은, 나은, 다은, 라은 다 이름이 예쁜데 이제 되게 옛날 문제인 것 같긴 하다, 느낌이. 왜냐면 선생님 이름이 한나잖아. 근데 한나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냐면 동생 이름은 그럼 두나, 세나니? 이렇게 물어봐. 근데 사실 약간 아재 개그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나는 가은이, 나은이, 다은이 이름도 다 예쁜 것 같아. 라은이는 좀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 자, 가은이를 맨 앞에 세울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은이를 만약에 맨 앞에 세운다고 하자. 가은이의 지금 자리는 내가 이미 고정을 해놓은 거야. 문제에서 가은이는 맨 앞에 세울 거야. 나은이, 다은이, 라은이 자리만 고려해서 내가 세워주면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어떤 A 사건이라고 하죠. 이 가은이가 맨 앞에 올 확률을 A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A 사건이 오는 경우의 수를 선생님 구해볼 건데요. 가은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가은이가 맨 앞에 온다면 여기 뒤에 세 자리의 세에서는 나은이, 다은이, 라은이만 줄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총 3명이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순열로 생각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가은이는 이미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가은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1명 중에 1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4분의 1입니다. 라고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은이와 다은이를 이웃하게 세울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은이와 다은이를요, 선생님이 주머니에 한 묶음으로 넣어줄 거예요. 자, 나은이와 다은이를 지금 이웃한다라는 것은 바로 옆에 세우겠다라는 거야. 짝꿍처럼. 자, 나은이와 다은이는 한 몸. 그 다음에 가은이 따로, 라은이 따로. 이렇게. 그러면 총 몇 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냐면 3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안에서 나은이랑 다은이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누구? 나은이와 다은이가 이웃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고요. 전체 경우에서는 4명이 나열을 하잖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없애주세요. 그리고 2은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이에요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모양의 관역에 화살을 한번 쏘려고 합니다. 화살이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전체 면적은요. 지금 뭐가 되냐면 전체 면적은 가장 큰 원. 바로 6의 반지름을 갖는 그런 넓이에요. 그래서 6의 제곱 파이, 즉 36 파이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색칠된 부분. 색칠된 면적을 구해보자. 자, 이 면적을 구하려고 봤더니요. 면적이죠. 면적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중간원에 해당하는 넓이와 그 넓이에서 누굴 빼야 되냐면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중간원의 넓이는 지금 반지름이 4일 때잖아요. 그래서 4의 제곱 파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는 2의 제곱 파이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4, 4, 16파이에서 4파이를 빼주시면 바로 12파이예요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 36파이 분의 12파이를 해주면 파이, 즉 3분의 1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집합적으로도 얘기해보고 표본 공간 S 전체 집합에 대하여 임의의 사건 A 부분 집합이 있을 때, 즉 사건 S에 대해서 지금 전체에 대해서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근데 A가 공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다음이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그 A에 대한 확률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1을 넘어가지 않아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은 PS가 항상 1입니다.
확률이 1이야. 반드시 일어날 확률.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일 확률. 이러면 일주일이 7일이라는 건 이미 모든 전 세계 공통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공사건이라고 하면 피공집합이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집합이 지금 뭐였냐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집합으로 경우의 수가 빵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확률을 갖겠고요. 0부터 1까지만 1.5와 같은 확률은 없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도 해당 경우의 수를 제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합집합을 구할 때 NA 더하기 NB 그 다음에 교집합이 두 번이나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집합에 대한 부분은 하나 빼줄 겁니다. 그래서 PA 합 B를 구해주세요 이러면 PA에 대한 확률, B에 대한 확률에서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게 뭐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A 교 B가 바로 공집합이에요 라고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PA 교 B는 뭐일 거기 때문에 0일 거기 때문에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PA 합 B는 PA 더하기 PB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사건 A의 여집합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PA의 여집합은 1에서 PA를 빼주는 거. 그 A에 대한 확률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서로 배반 사건일 때 이랬어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우리 뭐라고 했냐면 교집합에 해당하는 확률이 0일 때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PA 합 B는 바로 뭐로 해주면 돼요? PA랑 그냥 PB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2분의 1이 8분의 4잖아요. 따라서 얘가 8분의 7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PA 합 B를 구해주세요 이랬는데 얘도 PA 더하기 PB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배반 사건이 아닐 때는 교집합 부분을 빼줘야 돼요. 6분의 1 더하기 15분의 8 얘는 30으로 통분하면 30분의 5 더하기 30분의 지금 8이 16입니다. 그래서 30분의 지금 21이 되겠죠? 그래서 총 확률은 10분의 7이에요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스텝 1에 해당하는 개념들 그리고 그 문제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텝 3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